우리 국내 국방부에서는 1땅굴에서 4땅굴까지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60년간 땅굴을 판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방부도 땅굴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27년 동안 땅굴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전선 그 부근에만 땅굴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북한이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휴전선 부근으로만 땅굴을 들어오려고 땅굴을 팠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심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4개의 땅굴, 그 아래에 또 땅굴이 지나간다는 그러한 그 주장을 하는 탐사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복대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땅굴을 발견된 그 지역에 가서 인근을 좀 탐사해서 해본 결과가 있는지. 예, 제가 말씀드리죠. 1땅굴과 3땅굴을 제가 탐사해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고요. 그리고 그 밑을 다시 땅굴 속에 들어다니면서 다우징을 해가면서 탐사를 했습니다. 100% 밑에 본 땅굴이 지나갑니다. 그는 그 밑에 3땅굴의 경우에 거기서부터 대략 20m 밑에 본 땅굴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3땅굴 같은 경우는 남북 땅굴이 아니라 동서 땅굴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남북 땅굴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라인이 있고요. 1땅굴 경우도 실질적으로 발견된 거는 뭐 50cm, 80cm, 1m도 안 되는 데서 발견이 됐지만, 그것은 정말 들켜주기 위한 땅굴처럼 실수로다가 어떻게 하는, 이렇게 뭐 80cm, 1m 20밖에 안 되는 그런 땅굴. 그러나 본 땅굴 같은 경우는 1m 70, 1m 90. 예전에 뚫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좁아요. 장거리로 가다 보니까는 넓게 뚫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차량이 드나들어야 되는 땅굴을 뚫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조금 넓은 땅굴, 아까 우리가 40m 본 땅굴처럼 그거는 3.5m의 TBM으로 뚫은 거. 왜 TBM으로 뚫었다고 단정을 하냐면, 높이가 3.5m가 나와요. 폭도 3.5m가 나오는데 높이가 3.5m로 나온다는 게는 3.5m 직경으로다가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키가 2m도 안 되는데, 북한 애들 키가 2m도 안 되는 1m 40, 50, 60밖에 안 되는 애들이 3m를 갖다가 몇십 킬로를 갖다가 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입니다. 또 질문하신 게 또 뭐였죠? 그러면 인근에 여러 개의 땅굴 지역의 인근으로 나가는 땅굴들이 여러 개 있는 걸 탐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사를 해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탐사를 해봤습니까? 3땅굴 부분하고 1땅굴 부분하고 해서, 1땅굴 부분에는 우리가 그 라인을 찾아가지고 옆 라인과의 관계성을 보면서 쭉 해가지고 의정부 포천 이쪽으로 해가지고까지 서울 인근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10시간이 넘는 10몇 시간 동안 차로 이동하면서 산을 넘고 강 건너가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지도를 그린 적이 있죠. 그러면은 추가로 다른 분 또 질문이 계시겠지만, 우리도 남한 내 주요 관공서로 땅굴이 들어왔다라는 그 주장들을 하고 그렇게 또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한 미군 시설 이쪽에 탐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일반적인 관공서, 뭐 구청, 시청, 뭐 동사무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 총 이런 걸 다 접수하기 위해서 그까지 뚫었다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밀하게 탐사한 부분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구청이라든가 시청 같은 데는 인근까지 다 접수가 된 거로 탐사 결과는 나오고요. 그리고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평택, 의정부, 동두천, 그리고 의정부의 2곳 이렇게 해서 탐사를 해본 결과, 의정부 쪽으로는 북한하고도 가깝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쪽으로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의정부, 동두천 쪽으로 내려온 땅굴들은 폭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 3m에서부터 4.5m의 라인이, 차량이 그냥 쉥쉥 달리면서 공기 문제 전혀 안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차량이 드나들면은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지하에 탱크가 드나드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탱크가 우리가 상식어는 뭐 3.6m에 막 6m, 8m짜리 탱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륙 양용 장갑차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개조한 건데, 2m 곱하기 3m 정도의 때, 2m대와 3m대밖에 안 되는 소형,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운기 생각하면 돼요. 리어카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에 앞에서 리어카에다가 경운기 뒤 트렁크에다가 거기다가 야포 실면은 그게 탱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큰 것은 뭐 10m 가는 7m 가는 이런 거에 병력을 실면 분대 규모, 소대 규모까지 태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태우게 되면 그것이 수륙양용 장갑차가 돼서 실질적으로 물에 강한
그런 장갑차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깊이로 지나갑니다. 보통 35m에서 50m대로 탐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동두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수십만 평 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통과하는 라인들이 여러 개 라인들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지상으로 돌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탐사를 해보지 못했어요. 외곽으로만 해본 결과 100%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군으로. 실질적으로 네, 김 대표님. 예. 남침 땅굴 탐사대 복진국 대장님. 네네. 오늘 오후 2시서부터서 지금 7시에 가깝도록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에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땅굴 현장을 이렇게 저희 유튜버들을 초대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권대성 기술 고문님하고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 방송하는 방송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굴 기술이 해외로 나가서 큰 기계로서 이거 둥그런 기계로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아까 세면을 해서 이렇게 길을 낸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국민들께 해외 동포 여러분께 우리 권대성 기술 고문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수평으로 굴진하는 그런 드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 장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북에서 남한을 침투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윤여길 장군님이 예전에 그 영상을 올려놓으신 그런 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스웨덴인가 어디서 그 TBM을 수입을 해가지고 가면서 잔금도 주지 않고 그래서 그 오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무역을 하면서도 오해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보링 머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스웨덴에서 300대를 한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수입을 했는데 말씀하시죠. 네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그 장비를 수입을 해갔는 줄 알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 무역업을 하는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그 오해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 보링 머신이라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좀 건설 현장을 안 가보니까 좀 생소하실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쉽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요즘은 터널 굴착 공사를 할 적에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뚫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널 보링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바닥에 레일을 깔고요. 스스로 이제 앞쪽에 커다란 터널 높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원형으로 회전하는 드릴이라는 그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굴진을 해나가면 안반이고 어떤 표토 공간에 원형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이제 지나가면서 모든 터널이 다 완성이 되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남침용 땅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지고 가는 장비는 그런 대형화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차량이 드나들고 하는 이런 대형 설비는 안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쯤 개량을 해서 그놈들이 쓰고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장비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터널 보링 머신이라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냐 300대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하루에 굴진을 못해도 한 10m씩은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강한 안반이라도. 그러면 이미 그 많은 세월 동안 부산이라든가 전라도 광주 목포 그 다음에 이런 울산 이런 쪽으로 이미 다 내려갔다고 봐야죠. 그런데 2년 전에 저희가 계양 쪽에서 인민군 침 뱉는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들었는데 그 당시에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소리를 처음 듣다가 보니까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터널 보링 머신에 해당되는 가동될 적에 이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기 계양 지역에 2년 전에서 들었던 소리가 작년에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시추공에 다시 녹음을 집어넣었는데 역시 그 안반 그 뚫고 있는 그런 소리가 2년 전에 나던 소리가 1년이 지난 작년에도 그런 소리가 역시 그쪽 지역에서는 났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어떤 그 작업하는 터널 보링 머신은 아니었는 것 같고요. 소형으로 아마 이렇게 그 소리가 어떤 특정 레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향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이제 소리가 그 청음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네. 또 아까 그 복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북한은 개조된 탱크나 그 장갑차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프로가 이만갑에서 그렇죠. 탈북한 탈북자에 의해서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지하 도시에 그런 개조된 소형 그런 어떤 탱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 네네. 이 증언이 있었던 프로를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그 남침을 위한 그 땅굴을 수없이 많이 팠는데 지금 우리 민간 탐사대에서는 이 땅굴이 왜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야위의 소리 이런 소리들도 국민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많죠. 왜 소리만 들려주고 왜 다우징만 하고 왜 코아만 보여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어떤 애로사항 이유가 뭔지 그럼 땅굴을 하나 파는데 들어가는 땅굴을 재정이 있으면은 민간 팀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그런 것이 재정이 있으면은 드러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역대로 몇십 년간 이종창 신부님이 지금 현재 40한 몇 년간 땅굴을 추적해 오셨고 우리 남대위의 이창근 단장님이라든가 남굴사의 김진철 목사님 그리고 한성주 대표님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땅굴에 대해서 탐사를 많이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땅굴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상의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와 그리고 뭡니까 안전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거 문제. 우리가 우물시추원음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땅굴을 팔려고 그러면은 기본 1억 전후 정도의 시추원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판다고 해서 그게 1억을 가지고 작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상식적으로는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걸 우리가 찾아 들어간다고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역대책 학과라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모 대학에서 땅굴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위에서 소리만 듣고서도 이게 직경 몇 미리짜리의 파이프가 내려온다 내지는 소리가 그렇다. 인원이 소리가 사람 소리를 들어보니까 몇 명이 작전하나 이런 정도까지 또 지상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차로 수상한 차가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몇 차례 목격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부담감을 안고 돈만 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천상 지나가면은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밝히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하다 만약에 천우신조로 뭔가 걔네들이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폭약을 잘못 관리해서 지하에서 대형 폭발의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일산에 있는 유진시티인가요? 거기처럼 라인이 6개가 지나가는데 한 개 라인이 한 70m가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출구가 나가는데 거기까지 다 붕괴가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도로가 주저앉는 현상이 일어나서 4차례의 싱크홀이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비화가 돼야 되는데 전부 건설사가 잘못해서 그 인근에 있는 건설사가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싱크홀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땅굴로 관계된 거로 인해서 법적 조치 받은 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요진 YCT도 네 사람이나 아마 법적 제재를 받고 구속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선구자 방송께서 질문하신 거를 저는 안보 분야에서 단연간 있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땅굴 문제는 이게 어느 업자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와 직결되고 저쪽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북해 계례군입니다. 군이 파서 내려오는데 이어서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면 조우가 되거나 하면은 바로 어떻게 살상을 입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어서 땅굴을 역으로
있는 걸 알고 역으로 뚫고 나가는 산딸굴 그거 할 때도 말입니다. 군이 완전 작전 경계, 작전 태세로 돌입해가지고 완전히 그쪽 지역을 경계를 하면서 그러나 역대책으로 뚫고 나갈 때 말입니다. 갑자기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산딸굴 할 때 청계천에 갑자기 새벽에 막 비상이 걸려요. 제가 직접 그 청계천에 가서 큰 파이프 말입니다. PVC 파이프를 트럭으로 싣고 막 긴급 공수해주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래 해야 되지 뭐 개인이 그 대응해서 이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정보만 알면 국가에서 군사적으로 움직이를 하면서 이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땅굴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자체에서 그런 걸 안 하고 지금까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발견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알면서도 발견 안 하고 없다 그러고 말고 뭐 한성주 장군이 맨날 떠든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김관진이 어쩌고 하고 전부 간첩이라고 하고 이래 하는 얘기가 땅굴이 분명히 있는데도 기도 맞고 다음날 보고를 안 하고 말이지 이랬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튜브에 많이 영상이 저도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땅굴 시추하는 관계자들이 이러이러해서 땅굴을 못 찾는다 하면서 직접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주축이 되고 해야지 민이 말입니다. 그 허가 문제도 있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어떻게 주축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알기 전에 하면 먼저 시추도 해놓고 말이죠. 공도 뚫어놓고 옛날에는 그 산땅굴 발견할 때 그 시추를 쭉 가면서 몇 메다 간격으로 쫙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맨날 관측해가지고 그거 이제 역대책 뚫어가지고 했는 건데 지금 민간인 탐사대가 아무리 해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하여튼 저희들은 네.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땅굴 하지 마라. 찾지도 못하는 거, 나라에서도 안 하는 거 왜 해가면서 고생하느냐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땅굴이 있는 것이 1000%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만 열심히 하고 싶고 평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땅굴 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되돌아볼 때 한 10대뿐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에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참 안타깝다 아니면은 안쓰럽다 하시는 분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언젠가는 선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누르고 선이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질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오늘도 협조해 주시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제 2시부터 시작된 인천 계양 지역으로 들어온 북한의 남침령 땅굴 실태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마치기 직전에 한 번 더 우리 질문자가 있겠네요. 네, 현재 크게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래 들고 크게 그냥. 현재 목회를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시나요? 제가 목회한 지 지금 3년 반, 4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럼 그 전에 어떤 직업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목회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선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계기는, 초기의 계기는 뭐냐면,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제가 경기도 연천 최전방에서 1년간 GOP 근무를 했습니다. 그 GOP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미군 시추기가 들어와서 땅굴을 찾는다고 시추 600공을 뚫었다는 그 개나리 부대와 함께 군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방벽 철책 앞에 초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방호벽에다가 귀를 기울이면 새벽녘에 드릴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하고 나서 충청도 시골에다가 저희 집 앞에 땅굴을 제가 2개를 대략 한 깊이는 한 5m, 3m 이상 굴착을 해가지고 뚫다가 거기에서 김치, 고구마 저장해놓고 썼던 적도 있고요.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땅굴이 좀 심화되면서 저희가 땅굴에 관심을 갖고 북한에서 가까운 계양군은 북한에서부터 대략 27km, 30km밖에 직선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걔네들, 왜냐면 계양산이라는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우징을 예전에 시골에서 이웃집 옆에 분이 지관분이셨기 때문에 하는 걸 보고 저도 관심이 많아서 보던 차에 다우징을 배우게 되었고, 다우징을 배우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반응을 하고 나름대로 정확하다는 판단이 쓰고, 그리고 해보니까 잘 맞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땅굴은 내가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정말로 하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밤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잠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자면서 산속 계양산 자락 들어가가지고 산 깊숙한 곳에 새벽 1시, 2시에 진눈깨비 맞아가면서 가서 삽으로 파가지고 녹치 걸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꺼내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한 대략 1년 반, 2년 정도를 엄청 하고, 경인 운하를 걸어서 2번을 왕복하면서 라인을 찾고, 계양구, 부평구, 서구, 검단 신도시, 김포공항 이쪽을 돌면서 땅굴 지도를 그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10여 년 이상을 운동을 안 했던 운동을 1, 2년 동안 몇 급절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제가 살고 있다고 느끼고, 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도 한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네. 예, 군까지 합해서 11개 군구가 됩니다. 네. 인천이. 그 어떤 핵심적인 지역마다 다 뚫려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인천을 탐사해 본 결과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탐사한 부분으로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방백서에 나왔는 뭐 22개, 24개 이 정도의 땅굴은 그거는 정말 수십 년 전 얘기고요. KBS 뉴스에서 보면은 1990년도에 KBS 뉴스를 보게 되면 최소 22개가 들어와 있다는 첩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것도 유튜브에 찾으면 어딘가 있어요.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20개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땅굴을 안 뚫었다? 아니겠죠. 뚫다가 넘어왔다라는, 땅굴 뚫다 넘어왔다는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습니다. 그런 이유기 때문에, 그래서 탐사를 해본 결과 전방을 놓고 볼 때 김포, 강화 이쪽으로 겁나게 많은 양, 진짜 무지 많은 양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군 관련해서 그쪽이 취약하대요.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김포, 강화 쪽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주, 문산 쪽으로 또 한 보팅이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연천 이쪽으로, 그리고 포천, 의정부 쪽으로 상당량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강원도 쪽이 굉장히 많은 양이 내려왔습니다. 걸게 보면 강원도 쪽 라인은 태백산맥을 타고 울산으로 해서 마산 이쪽으로 해서 부산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으로 해서 원주 이쪽으로 평창, 원주 이쪽으로서 내려온 것들은 전라도 쪽까지 뻗어나가고, 당진 쪽으로 해서 충청도, 서산, 해미, 홍성, 예산 이쪽으로 뻗어나간 일부 노선들은 전라도 노선까지 가서, 과거에 황장엽 씨가 얘기한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충격적인 얘기고 넌센스한 얘기 같지만 2001년도에 부산을 내려갔다. 그거는 뭐 일부 라인이 갔다고 보죠. 지금은 뭐 확장돼 있겠지만 2001년도에 부산, 2006년도에 전라도를 내려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거의 확실성도 있는데, 북한이 베트남을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라고 땅굴이죠, 알고 있거든요. 바로. 네, 바로 부산과 서울이 400km가 좀 넘는데, 그보다 더 먼 거리를 북한의 그 땅굴 특수부대 요원들이 가서 베트남에 가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거제도까지나 부산까지는 400에서 450km 정도면 충분한데,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70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음이 있고, 더군다나 기술이 고도로 발달돼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땅굴에서만큼은 북한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마무리 발언을. 꼭 기계로 뚫어야만 부산까지 간다라는 노선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북한에서 땅굴을 파다 온 사람이 얘기 들으면 하루 죽어라고 한 개 조각 파면은 8m 정도를 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빠르게 파고 그리고 멀리 가는 노선을 굳이 3m, 5m씩 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폭이. 대략적으로 2m 정도의 라인으로 해서 병력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앞서 핵심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22만, 25만, 20만 특수병이 남한으로 남하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것 같으면 땅굴 몇 개만 될 겁니다.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22개, 24개만 가져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땅굴을 뚫었다는 것은 엄청난 병력, 제가 생각할 때 미루어 짐작할 때 최소 300만에서 그 이상의 병력이 수일 전부터 내려올 것이고 주파수를 잘 쏘고 있으면 북한에서 병력을 모으고 국민들을 전쟁에 몰기 위한 이렇게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땅굴로 집어넣어 북한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전방을 지키게 하고 오리지널 군인들을 남쪽으로 남하시킨다고 그러면 몇백만의 군인이 얼마든지 내려와서 남쪽을 점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땅굴들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마스라든가 이런 쪽도 북한에서 가서 다 섬멸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양. 그거는 김일성의 개시에 의해서 71년도부터 팠다, 53년도 8월달부터 팠다 하는 얘기들이 분분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90년도 전후에 가지고 엄청나게 땅굴을 파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었고 제가 70년대에 80년대에 90년대에 근무했다는 사람 땅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했다. 춘천에서 김포에서 파주에서 문산에서 강원도에서 땅굴 소리를 들으면서 근무했다고 제보 받은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그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땅굴 파는 소리를 들었다는데 나라에서는 그것을 다 무마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네, 지금까지 장장 5시간에 걸쳐서 땅굴 특집 방송으로 이렇게 우리 유튜브 사장님들을 초치하셔서 네.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기에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 지금 오늘로써 지금 충분한 것을 대부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더 하고 싶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도표를 그려가면서 하려고 했던 그렇죠. 인천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온 땅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마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2차 추후에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기존 방송이 눈과 귀를 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우리 유튜브 사장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국민들에게 대신 전하고 있는데 향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좀 유지해 주셔서 네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빨리 보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예.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이제 멘트 하면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 장시간 동안 나름대로 준비가 좀 덜 돼서 처음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생방송으로 하셨잖아요. 이것을 조금 편집해서 좋은 장면,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핵심적인 요소만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의 팩트로 준비를 하셔서 또 한번 글을 올려주시며 영상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5시간을 다 돌려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추후에도 제가 다시금 정리를 하고 또 해서 핵심적인 요소가 발생할 때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애국의 모든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내지는 나아가서 공영방송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것은 땅굴은 그냥 말로만 있고 소설 쓰는 얘기가 아니라 땅굴을 수년간 해본 결과 1000% 진실이라는 거 국민들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굉음이 나고 소리가 나는지를 직접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권 고문님 한번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오늘 그 많은 기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관계되는 기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땅굴이 부산까지 전라도 목포까지 내려갈 정도로 심각한 이 지경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과연 아무리 무관심하다 그래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 놓은 국가 관계 기관은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즉시 이 부분을,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해결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 방송을 청취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기관이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기자분들께서 많은 활약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